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주의 붕괴와 그거에 대응하는 운동권의 대응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단 80년대 중반 상황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80년대 중반이 되면 저도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 막스 레닌주의, 특히 레닌주의가 범람하면서 그러니까 전위 조직을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요즘에 와서 저게 이제 완전히 지나간 뭐 옛날 얘기처럼 됐는데 80년대 중반을 이해하려는 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소위 말하는 8788 대회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흘러간 얘기고 기억하는 사람만 기억을 해주는데 70년대 뭐 운동은 굉장히 지사적이고 낭만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오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80년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죄송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레디컬해지죠. 그런데 약간 이제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초반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선배한테 듣거나 나중에 흔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조그만 서클들이 중심이 된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갖다가 학생운동권에서 패밀리라고도 불렀는데 이 서클들의 유래는 서클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70년도 초반에 위수령이 떨궈지면서 기존의 학내 이념 서클들을 폐지하면서 이것들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지하로 숨은 조직들이죠. 그런데 80년 사건을 기점으로 해갖고 일부 그룹이 이제 8788이 되면은 한국 사회가 전면적인 위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이 독점의 심화, 종속의 심화, 누군 또 종속의 심화, 독점의 심화보다 논쟁도 있습니다만, 잠깐 이런 것이 되면서 한국은 이제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붕괴될 거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권력 교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왜 80년에 졌냐면은 80년에 광주만이 고립돼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싸운 것 같은 싸움을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뭐 창원 등 대도시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면 민추이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린주의를 들고 들어가고 8788 대회전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위 조직, 특히 학생 조직과 노동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연대를 해서 투쟁을 하자 이런 것 흐름이 한 84년도 정도에 들어와서 85년도에 굉장히 대세가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삼민투 이런데 삼민투라고 하는 건 이름이 정확한 건 아니고 뭐 대충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단어가 섞인 것들이 많은 걸 갖다가 부르는데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이런 8788 대회전론에 따라서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변했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대중운동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그때 되면 대중은 일어나니까 그 대중을 이끌 전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급진적인 블랑키즘이 아니었는가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하 조직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8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뭐 학도국단이나 혹은 총학생회는 뭐 별로 중요한 조직이 아닌 것. 뭐 이런 걸로 있었는데 이게 뭐 민경훈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파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확 바뀌어버리죠. 예. 그러면 지금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닌주의, 그 다음에 대중운동보다는 전위 조직을 중시하면서 있었고 한 세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NL, PD, CA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건 주로 PD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D가 어떤 조직들이 있었나요? 우선 이제 PD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뭐, NL은 이렇고, 사회 구성체가 어떻고, PD는 어떻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론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고요.
뭐 민경 선생님하고 사석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86년도에 보면 적어도 학생운동은 뭐 90% 이상이 뭐 주체사 범주체사상이 되고 그 나머지가 있게 되는데 사실 PD라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정립된 이름이지 그 당시엔 86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PD라는 말 자체를 나중에 PD로 분리된 사람들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면 이 당시 PD라는 개념은 이거에 가까워요. 주사파도 아닌데 CA도 아닌 그러면서 경향적으로 막스 내린주의적인 경향을 띄었던 뭐 이런 사람들을 총 묶어서 PD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고 나중에 주체사상 그룹과 좀 약간 이론 논쟁을 하면서 좀 정립돼 나가는데 정립된 거는 한 88년도 정도나 돼야지 이제 PD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NL 아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제가 볼 땐 주사파는 그냥 주사파고 CA나 PD는 막스 레닌주의가 기본이었는데 CA는 약 중앙 집권적인 뭐 이런 성격이 강했다면 PD는 상대적으로 대중운동을 중시하는 이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가?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8788 대회전을 기자만 8788 대회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헌법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헌법 제정의회 뭐 이런 헌법 민중회의 뭐 이런 걸 소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턱없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막연히 있었던 그 당시엔 사실 PD라고 불렸던 게 아니라 NDR이라고 불렸죠. NDR. 그래서 뭐 돌아가신 김근태 씨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NDR 논자다. 근데 NDR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도 제가 아주 대중적으로 그냥 설명해 봅니다. CDR이 있고 PDR이 있는데 NDR이다라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CDR 논자가 있고 PDR 논자가 있어서 NDR 논자가 있었느냐? 요건 좀 아니에요. 물론 경향적으로는 있었어요. CDR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옛날 4.19 꿈꾼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투쟁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해요. 근데 PDR은 이제 4.19 같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민중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해서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DR 논자는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심을 아까 말한 민추 이후에 85년도 이런 데 학원을 좀 장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85년도 말 6년도 되면서 소위 말하는 주사파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일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중회의 소집이니 8788 이것도 너무 과격하다.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재헌회 어떻게 보면 재헌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재헌국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기관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재헌회 깃발을 들었죠. 사실 보면 재헌회 주장은 아주 총체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들 그룹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조직이 됐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레디칼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CA라는 그룹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그 NDR론 굳이 말 NDR론자적인 경향적 NDR이 근데 붕괴돼 버린 거야. 붕괴된 상태에서 주사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CA가 막 치고 나가고 이렇게 전투적인데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PD하는데 PD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학생운동도 학생운동이지만 주로 그 당시에 좀 앞선 학출이라고 하죠. 이제 학생운동 출신이 이제 노동운동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노동자 중심 막스주의적인 경향성이 강하게 되죠. 노동운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주사파가 아니야. 그렇지만 CA 같은 또 급진파는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까? 그래서 맨 처음에 비주사 NL 뭐 이런 말로도 하다가 뭐 그래서 우리는 PD야 그렇게 돼버린 거. 예. 구체적으로 몇 개만 뭐 예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인민노련이 제일 컸던 그러면 이제 거고. 학생운동 그룹은 모르겠고요. 또 나중에 그 당시 이제 한 87년도 뭐 이럴 때 보면은 제일 노동운동 그룹에서 큰 그룹은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인천에 조직이 있었죠. 상당히 규모도 뭐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노동자 소그룹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에는 뭐 안산노련이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뭐 경수노련 자체는 자기가 또 PD라고 하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학생운동 출신의 지식인 그룹이 좀 중심이 됐지만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이름은 대부분 기관지 이름 때문에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속했던 여명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룹도 있었고, 근데 그런 그룹들은요,
조그맣단 편이었지만 약간 소규모 서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하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산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묶어내려고 하는 역할을 가장 그래도 규모가 있었던 인민노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너무 진도가 빠른가요? 아니요. 한산노당, 한국사회주의 노동자당 정하면 준비위원회입니다.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조금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술적으로 천천히 이거를 좀 아시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태복 씨가 했던 전민노련이 있고, 네. 85년 심상정, 김문수가 했던 선노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88년 뭐 이때 인천에 인민노련이 있고, 인민노련에서 누가 분화돼 나오냐면 주사파 인노회가 빠져나오고, 뭐 삼민동맹 뭐 쭉 있고, 네. 노동계급이 있죠. 사람을 조금 검역한다면 그러니까 인민노련이 이제 정태윤,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노동계급의 유명한 이진경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대충 이런 모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이제 이게 좀 여담 같지만 송영길 지금 의원인가요?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중심 인물은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나중에 유명한 분이 돼갖고 많이 거론이 되죠. 그 이제 아까 전민노련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민노련의 이제 일종의 후예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NDR을 주장하면서 이제 학생운동에서 전민노련이 학생운동에서 학림 아닙니까? 이제 그 그룹들이 와서 이제 나중에 민추위 같은 걸 만들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됐었고요. 사실 전민노련이 뿌린 씨앗이 컸죠. 우선 이론적으로 광민출판사에서 한국 그런 급진적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막스 내린주의로 만든 거는 그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굉장히 오래되는 좀 전설 같은 과사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사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호련이 만들어지는데 선호련이란 건 나중에 이제 87, 88년도 이후에 대노동자 파업이 일어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랬지만 85년도에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사건은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 구로동맹 파업과 이제 청계피복노조 이런 그룹들을 합쳐서 하는데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김문수 지금 경산노위 위원장 되셨나요? 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그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아시는 분 아니죠? 김준용이라 해서 지금 국민노조 사무총장인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구로동맹 파업을 하고 그걸로 해서 선노련이라는 굉장히 진짜 상당한 그 당시 규모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죠.